똑같이 나이가 든 사람도 관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70대, 80대인데도 산을 타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저는 지난 18년간 노인 전문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를 봐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관절이 아프니까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외출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봤기에 저 노년의학 및 재활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의 이준호가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절은 결코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면 앞으로 20년을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가장 무서운 점을 아십니까? 바로 서서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단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뻣뻣한 정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6개월 후, 1년 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뚝 소리가 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 순간 분명 뭔가가 이미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통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이미 관절 속 연골의 30%에서 40%가 닳아 없어진 상태입니다. 한번 닳은 연골은 절대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을 때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50세 이후로 관절이 문제가 될까요? 이건 우리 몸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문짝의 경첩처럼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뼈끼리 직접 부딪히면 금방 망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매우 현명한 설계를 했습니다. 연골이라는 특수한 쿠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골은 매우 섬세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었다가 내보내며 움직일 때마다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성분들이 20대에 비해 50대에는 50% 이상 감소합니다. 즉, 스펀지가 손상되고 탄력을 잃는 거죠. 둘째, 수분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다른 부위에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 대상이 바로 연골과 관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골은 더욱 딱딱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생깁니다. 셋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뼈 밀도가 감소하고 관절 주변의 근육도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관절은 충격을 견디는 능력이 약해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염증이 생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양학적 접근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관절염 발생률이 35% 낮았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단순히 칼슘 흡수만 돕는 게 아닙니다. 관절 주변의 염증을 직접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슘은 건물의 기둥이고 비타민 D는 그 기둥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제 환자 중에 박 씨라는 55세 여성이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웠어요. 병원 검사에서도 초기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한 세 가지 관리법을 6개월 실천한 후 현재는 주 3회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관절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멸치와 정어리는 칼슘의 보고입니다. 멸치 한 줌 약 30g에는 우유 한 잔과 동등한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관절의 염증을 직접 억제합니다. 두부도 훌륭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폐경기 여성의 뼈 손실을 30% 정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같은 초록색 채소들도 꼭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것은 뼈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견과류와 씨앗류, 특히 아몬드와 참깨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근육의 경련을 예방합니다. 근육이 잘 유지되어야 관절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석류, 방울다다 기양배추 같은 과일과 채소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관절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둘째, 수분 섭취와 체중 관리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세요. 특히 아침 일어났을 때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절액의 점도가 유지되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체중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약 3kg에서 5kg 증가합니다. 매우 단순한 물리이지만 강력한 효과를 만듭니다. 따라서 현재 체중의 5%만 감량해도 관절 통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셋째, 근력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관절 주변의 근육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을 보호하려면 허벅지의 대퇴사두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근육이 강할수록 걸을 때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을 더 많이 흡수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있습니다. 한 발에 무릎을 천천히 펴서 다리를 쭉 펼쳤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인데 이것을 양쪽 다리각 15회씩 하루에 2회에서 3회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관절 건강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들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냉 치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급성기에는 냉찜질을 하세요. 관절 주변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줍니다. 마치 우리가 삐끗한 발목에 얼음찜질을 하는 것처럼 급성 염증에는 냉기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상시에 만성적으로 관절이 뻣뻣하다면 온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관절을 담그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으로 신발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굽이 높은 신발이나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은 피하세요. 걸을 때마다 관절에 직접 충격이 전달되거든요. 대신 쿠션감이 있으면서도 발 전체를 잘 지지해주는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등산화를 신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려올 때인데 내려올 때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환자들도 확인한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에 각각 1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그리고 골반 주변의 근육들을 천천히 늘려주면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딱딱했던 관절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관절 건강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관절이 더 망가진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해져서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다만 20대에서 30대 때처럼 무턱대고 운동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점진적인 운동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글루코사민 보충제가 만능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글루코사민을 섭취하는 것이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글루코사민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영양, 운동, 체중 관리입니다. 보충제는 이것들의 보조 역할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관절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이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관절 통증은 정상이 아닙니다. 노화의 필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아침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 다음 침대에 누워서 양쪽 다리를 천천히 펴고 접는 동작을 각 15회씩 반복합니다. 그리고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다리와 골반 부분을 늘려주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보리를 섞은 밥을 추천합니다. 멸치 반찬과 계란 1개, 그리고 우유 1잔 또는 두유 1잔을 함께 섭취하세요. 오전 10시경에는 물 1컵을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을 양쪽 각 10회씩 해줍니다. 점심은 두부나 생선이 들어간 식단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나 초록색 채소를 충분히 먹으세요. 그리고 식후 15분이 지난 후에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오후 3시경에는 다시 물 1컵을 마시고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만약 무릎이 불편하다면 실내 보행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저녁 7시경에는 저녁 식사 30분 전에 물 1잔을 마신 후 온냉찜질을 해줍니다. 불편하시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9시경에는 식후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베개나 쿠션으로 다리를 올려 심장 높이 정도로 맞춰줍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 붓기를 빼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 루틴을 3개월만 꾸준히 유지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의미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지금 제시한 관리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15분 이상 불편함을 느낀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침 경직이라고 부르는데 관절에게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신음이 나오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절 주변의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뚝 또는 딸각 소리가 난다면 연골의 표면이 고르지 않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진행되기 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도 다리가 붓거나 뜨거운 느낌이 든다면 만성염증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을 따라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면 이것은 관절 통증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한쪽 다리를 더 잘 쓰게 된다면 반대쪽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한다면 병원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절은 노화에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부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건강 자산입니다. 저는 환자들을 볼 때 같은 나이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을 봅니다. 한 분은 나이 때문에 집에만 있고 다른 분은 여행을 다닙니다. 그 차이는 질병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혹시 지금 관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는 아직 증상이 없는데 미리 예방하고 싶으신가요? 둘 다 시작하기에 지금만큼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자신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아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분이 관절이 불편하다고 하신다면 함께 오늘 제시한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70%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관절은 빠르게 악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내일부터 실천하세요. 3개월 후 당신은 스스로 놀랄 거예요. 감사합니다.